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보이시나요? 통쾌한데요. 대한민국 불매운동으로 초토화된 일본 업체들 급락 넘어선 떡락, 그리고 탄소 섬유도 국산화 완료, 대한민국 계획에 발칵 뒤집어진 일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매운동 아이템으로 제가 맥주, 유니클로, 여행 카테고리로 크게 다뤄드릴 건데요. 들어보시면 아주 통쾌하실 겁니다. 왜냐? 수치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효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각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할 거거든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여태까지 못 본 강력한 불매운동이라고 표현을 연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 즉 수출 규제라는 이슈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입고 있는 강력한 피해와 일본 내 한국 여행객 급감으로 인해 무너지는 지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아사히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잘 먹히는 맥주였는데 불매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이 일본 아사히 맥주 매출액이 아주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계속 편의점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10년간 유지해 왔을 만큼 경쟁 상대가 없다고 평가되는 맥주였는데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7월 말 판매 집계 통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1위에서 3위로 급락했습니다. 맥주 수입액만 봐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6월만 해도 800만 달러에 이르던 일본 맥주 수입액이 불매운동 여파로 반토막 정도, 즉 50% 정도 떨어진 450만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좀 더 통쾌하게 떡락이라고 하고 싶은데 또 저희 방송을 요즘 많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불매운동 여파로 인해서 벨기에 맥주와 미국 맥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유니클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께서 백화점, 쇼핑몰 같은 쪽 가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쓱 보시죠. 있으면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지금 유니클로에 있는 거야, 요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실제 제가 직접 가서 봐본 결과 직원들은 놀고 있어요. 원래 옷을 엄청 정리하고 있잖아요. 바쁘게 입어봤던 거 널려 있는 거 정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이 직원들이 지금 손님이 없어서 그냥 다 놀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매출이 70% 바로 급락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얘기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이 영향이 없을 거라던 그 일본 어디 갔습니까? 얼마 안 갈 거라던 그 일본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장사도 안 되고 영업점 임대료도 못 내서 지금 세 번째 폐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상보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어서 유니클로를 현재 운영 중인 FRL 코리아는 유급 휴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급 휴가 한번 줘보세요. 아마 또 난리가 날 겁니다. 무급 휴가 주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미지가 이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 눈치 보는 거죠. 지금 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여름 세일도 들어갔던 상황에서 매출이 이렇게 급락한 상황이고, 이 불매운동이 지속된다면 유니클로는 세계 전체 매출 10%를 단 6개월 정도 만에 잃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얻는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인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 정도의 매출을 우리나라에서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1조 5천억 정도를. 얼마나 우리나라 돈 빠져나가는 겁니까? 일해서 번 돈 다 일본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FW 시즌 제품들이 아무래도
SS 시즌 제품들보다 서머 스프링이죠. SS 시즌 제품들보다 가격이 적게는 아시겠지만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이 의류 시장입니다. 당연히 유니클로도 매출액이 대부분 이 FW 시즌에서 나와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아이템당 매출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단 1개월 만에 카드 매출 기준 70%가 떨어졌다는 것도 이 정도 규모 회사에서는 정말 이례없는 매출 급락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 유니클로 불매운동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오다노, 에이세컨즈, 탑10 등이 있죠. 또한 인터넷 쇼핑몰로는 무신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업체들이 유니클로가 지켜왔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를 갈고 이번 가을 겨울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놓쳐와야죠. 우리나라 의류업체들 파이팅입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쉽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7월에 렉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산 수입차는 7월에 약 2,700대 정도 팔렸는데요. 6월보다는 물론 30% 이상 줄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입 신차를 뽑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물론 자유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본 여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00길 승객으로만 봤을 때 70% 감소했습니다. 이런 승객 감소 때문에 지금 부산과 대마도를 잇던 여객선들이 이번 달 18일부터 모두 운항을 중단했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팻말까지 들던 대마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갑니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지금 대마도 숙박시설, 식당들 다 개점 휴업입니다. 홋카이도는 현재 대한민국 여행객 오면 환영한다고 일본 여행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한국어로 된 팻말들을 들고 인사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 일본 노선을 감축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요. 죄송합니다. 비행기의 규모를 줄였던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는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 같은 경우 주 28회 운항을 21회 운항으로 간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행객들 감소로 일본 소도시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나라 불매운동이 영향 없다고 일본 내부 언론 장악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의 탈일본 정책의 하나로, 그리고 일본을 제치고 탄소 강국이 되겠다는 발언에 일본 소재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들여다볼까요? 효성그룹이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핵심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소재인 탄소섬유 생산량을 12배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안 되는 나라에서 단독 생산하고 있고, 이번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 3위권 안으로 도약하면서 동시에 이 투자를 통해 2,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효성이 대단한 게, 효성의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료되었던 이 탄소섬유 생산 특허에다가 효성이 기존에 생산하고 갖고 있던 아크릴 방사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즉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만든 탄소섬유 방사 기술을 접목시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최첨단 소재입니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를 1차 경제 보복에 이어서 2차 경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단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소섬유를 일본에게 의지하고 있으면 앞으로 더 커질 이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탈일본해야 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번 1조 원 투자를 통해 연간 2,000톤 규모로 생산 중인 탄소섬유 생산 규모를 연간 24,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 라인을 늘리게 된다면 기존 시장 순위가 11위였는데 생산량 증산만으로도 시장 점유율 3위로 우뚝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효성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우선 독자
흑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4번째 탄소섬유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해준 소재이기도 하고, 또 미국, 일본, 독일 업체들이 주름 잡고 있던 시장에 도전을 해서 효성이라는 회사를 알리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탄소섬유는 많은 기관과 노력 끝에 2011년 탄섬이라는 이름을 달고 탄생한 소재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전체 시장 60%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효성이 주력하려고 목표 삼은 시장은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입니다. 우선 이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은 현대에서 넥소라는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의 위험성과 더불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저온 고압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우선 강철보다 강도가 10배 이상 강하고 동일 밀도 대비 그 무게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강도가 강하다 보니 고압에 견디기도 훨씬 용이한 거죠. 개인적으로 아베가 참 고마운 게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결집시켜준 점은 정말 고마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웃긴데 아베가 엑스맨이 맞다니까요. 아베가 좀 더 도와줘야 됩니다. 아베 화이팅! 또 제가 화이팅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버전인 마이너스 6세대 전투기는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각축전 양상이다. 우선 일본이 2031년부터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2030 물결 2035년경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사외교적으로 주변국에 속하는 미국도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하는 게 목표다. 2030년대 동북아는 6세대 전투기 시대. 우선 미국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의 위기감을 인식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공군과 해군이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그램에 따라 6세대 전투기를 각각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전력의 핵심인 공군은 짧은 기간에 여러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공중지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가용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오는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그-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미국과 유럽보다 뛰어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투기 개발 경험이 많은 미국과 수호이를 공동 개발 업체로 선정해 개발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미 공군과 해군처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중 전용 전투기를 개발할 전망이며, 개발 후에는 현재 운용 중인 미그-31 전투기를 대체하게 된다. 항공전력 증강에 상당한 투자를 내오고 있는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련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 지난해 1월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의 수석 설계자가 새로 개발될 전투기에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개선된 공기역학적 설계를 비롯해 자율조정 엔진, 레이저 및 극초음속 무기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공군력 우위를 지켜왔던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은 올해 중 개념 설계와 해외 협력 국가와의 기본적인 협력 틀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이후 2024년에 시제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2031년경 양산체제로 전환한 뒤 2035년부터 일선부대에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F-11 실증기를 제작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스텔스, 비행제업, 추진기술 등을 이미 시험한 바 있다. 28조 규모 스텔스기 판매 결정.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9일 현지 시간 일본의 F-35배 고대를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231억 달러, 약 27조 7,200억 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FMS는 무기 거래 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보증 계약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의회가 DSCA의 이번 결정을 승인하면 일본 판매가 최종 확정된다. DSCA에 따르면 이번 결정의 거래액은 231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엔 활주로에서 뜯어내리는 F-35A 63대와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춘 F-35B 42대는 물론 관련 장비, 25년간 기술 훈련 지원 등의 비용도 포함됐다. DSCA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본의 방위 능력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고 관련 결정을 설명했다. 이미 F-35A 42대를 실전 배치한 일본은 이번 도입이 이뤄질 경우 미국 다음으로 F-35 최대 보유국이 된다. 도입 대수로 따지면 모두 147대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4월 아오모리간 미사와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F-35A 1대가 추락해 보유 대수는 146대다. 일본은 호위함인 가가와 이즈모를 다목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처음 도입한 F-35B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날 DSCA의 결정은 미일 정상 간 깜짝 합의의 후속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총리와 F-35 전투기 판매 규모 등에 합의한 뒤 호위함 가가의 생성에 이를 전격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일본은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으므로 무역 적자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 공군은 내년까지 총 40대 F-35A를 도입할 계획이라 지난해 13대에 이어 올해 13대, 내년 14대가 들어온다. 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F-35A를 수송하는 조종사의 이동에 제한이 발생해 현재까지 목표한 대수 중 일부만 도착했다며 일부 물량 도입이 수년된 것일 뿐 올해 마지막 기체가 도입되는 완료 지점은 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총 20대 규모의 F-35를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놓고 F-35A와 F-35B 중 무엇이 적합한지를 논의하고 있다.